자, 오늘 야간 침투 훈련 특공개미 야간 침투 훈련 라이브 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자정 넘었고요. 12시 25분이네요. 네. 1부에서는 시황 한번 잡아드렸고 2부에서는 매도 스킬. 네, 2부에서는 이제 많은 초보분들께서 매도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매도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만 살짝 좀 짚어봐 드려봤고요.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관심주예요. 다들 또 궁금해하시는 관심주 혹은 관심 섹터,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코멘트도 살짝 해드릴 예정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화제가 되고 있는 위메이드부터 한번 짚어볼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위메이드 적정주가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물론 뭐 전문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충분히 좀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급락하는 이유가 납득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은 위메이드 하한가 4분기 실적 어닝 쇼크, 위메이드 적정 주가는 이제 올려드렸는데 자, 영상 못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시간 나실 때 영상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가볍게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정말 가볍게, 알겠죠? 정말 가볍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복습 차원에서 어제 보셨던 분들도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그때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기대감으로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진짜 최소 진짜 한 3개월에서 2-3개월에서 이상 급등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실적이 미스나면 박살난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2-3개월 급등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적이 미스나면 박살난다. 박살나요 진짜. 아니죠. 박살이 아니라 개박살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많이 받았던 케이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숫자를 계산을 하는데, 야, 얘가 뭐 어떤 사업에 신사업을 진출을 했는데 여기서 기대되는 영업이익이 얼마고 매출 단위 얼마고 해가지고, 야, 그럼 보통 이제 1분기 실적이 얼마 나오면 곱하기 4 해가지고, 야, 4분기 어떻게 되겠구나. 그럼 이제 각자 나름대로 계산 셈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이 주가 수익 배열, 그죠? 퍼는 어떻게 나눠요, 여러분들? 주가를 EPS로 나누는 값이에요. 여기서 EPS라는 것은 한 주당 순이익을 뜻합니다.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에요.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퍼에 대한 개념부터 좀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이것도 오늘 역시나 개꿀팁입니다. 개꿀팁. 이런 건데, 이 퍼가 뭐냐? 퍼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인기예요. 인기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퍼는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분모와 분자에다가 주식수를 곱해주면 똑같이 주식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곧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연결기업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지배주주 봐야 함.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퍼라는 것은 곧 인기의 척도라고 보시면 된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은 넘쳐납니다. 연기 잘하는 배우는 많아요. 하지만 모든 배우들이 다 똑같은 개런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몸값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배우는 뭐 영화 한 편당 3억을 받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배우는 3천만원, 어떤 배우는 300만원을 받겠죠. 인기가 있는 배우는 3억을 받을 것이고 그냥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배우는 그보다 덜 받겠죠. 연기는 똑같이 잘하지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많아요. 자, 실적이 좋고 꾸준히 잘 나오는 기업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의 퍼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섹터 테마의 퍼가 높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난다고 해서 야 이거 저평가니까 들고 있어야지. 물론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언젠가는. 네. 하지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글쎄 재미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인기가 있는 섹터가 퍼, 즉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몸값이 높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는 보통 일반적인 주식 서적을 보시게 되면 10배 미만은 저평가고 10배 미만은 고평가다라고 나오는데 정말 이 내용은 계속 나오더라고. 주식 서적 보면 예전에도 있었었고 지금도 나오는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리로 주식하시면은 재미 못 봅니다. 예. 재미없어요. 이런 논리는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저퍼는 맞아요. 10배 미만은.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퍼라는 것은 곧 인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저퍼는 저평가도 뜻하지만 저평가 의미도 있지만 인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함. 아셨죠? 그러니까 고퍼라도 우리가 인기가 있는 걸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공식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퍼를 갖다가 적정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쓰죠. 멀티플은 곧 배수예요, 배수.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 병원은 인기가 좋고 연기도 잘하니까 얘는 한 편당 3억을 줘야 돼. 그러면은 이 병원의 퍼는 3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 병원은 3억이야. 야, 근데 김모 배우는 얼굴을 잘생겼는데 인기가 없어. 연기는 잘해. 그러니까 얘는 1억 주자. 예를 들어서. 걔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1억인 거예요, 퍼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 개념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퍼는 곧 인기라고 했어요, 인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퍼도 낮아지죠. 당연히.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퍼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한때 2차전지 작년에 잘 나갈 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퍼가 50배 멀티플이 50배에서 70배도 받았었어요. 어마무시한 거죠. 아니 10배 이상이 고평가라고 하는데 50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30배는 수두룩했죠 작년에. 30배, 40배, 50배 엄청나게 많았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특정 섹터 그 섹터를 봤을 때에 지금 이 시장의 트렌드인지를 먼저 살펴야 되고요. 정말로 전망이 너무나 좋고 이거는 진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드시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이익을 넣어서 퍼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는 퍼 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당장.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sek터 종목들 중에서 이 섹터가 현재 인기가 있는가. 대표적으로 2차전지 실적이 나오잖아. 그죠? 반도체는 옛날부터 계속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었었고, 특히나 아무튼 최근에는 가장 핫했던 게 2차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까지.
그래서 저 2차 전지 중에서도 보면은 뭐 소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각 섹터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 소재는 적정 퍼가 적정 멀티플이 몇 배다, 몇 배다. 이렇게 딱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기준. 참고로 지금 게임주, 이제 위메이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게임주를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게임주의 퍼를 보게 되면은, 적정 퍼는 요즘에 13배에서 15배가 많아요. 한때는 게임주들도 20배, 30배 받았습니다. 한참 인기 있을 때는 20배, 30배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대장격인 NC소프트 꺾이고 크래프톤 꺾이고 하면서 그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적정 퍼가 15배, 13배 이 정도가 많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섹터별로 대략 퍼를 여러분께서 좀 가늠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퍼는 과거 실적에 대한 퍼가 있고 예상 실적에 대한 퍼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과거 퍼는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즉 지난 실적에 대한 퍼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현재 주가가 1,000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네, 이건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기업,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이에요. 근데 A는 과거고 B는 이제 미래 실적을 볼 건데, 얘가 주당 순이익이 100원입니다. 과거입니다. 이제 지금은 2022년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100원이었어요. 그럼 얘는 퍼는 몇 배요? 10배죠. 현재 주가는 1,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이 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을 예정이에요. 혹은 맺었어요. 그래서 대충 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주당 EPS가 주당 순이익이 100원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200원이 될 예정인 거야. 쉽게 말하면 실적이 더블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올해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 더블이야. 그러면은 근데 주가는 아직 이 정보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됐어. 완전 초극비 내부 정보입니다. 내부 정보예요. 실적이 2배가 뛴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아직 반영이 안 돼서 1,000원이네. 그 퍼가 몇 배가 돼요? 5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야, 얘가 별 이슈가 없었던 작년에도 10배를 받았는데, 작년에 10배를 받았는데, 올해 실적이 2배가 뛸 것으로 예상이 된 상황에서, 올해 실적이 2배가 뛸 것으로 예상이 된 상황에서 작년에도 10배를 받았으니 올해도 최소 10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가 얼마를 가야 돼요? 주가 얼마 가야 돼? 2,000원 가야죠. 그래야 10배가 되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기업이 속한 섹터가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 메타버스라든지 되게 핫한 메가트렌드에 속해. 갑자기 그게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됐어. 그러면 야, 작년에는 10배를 받았지만 올해는 멀티플을, 야, 얘 이 정도면은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됐어. 운 좋게. 그래서 야, 이 정도면 15배를 줘야 돼. 왜? 글로벌 피어그룹이라는 것은 동종기업 피어그룹, 기업이, 해당 섹터의 기업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하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이 같은 섹터의 기업들이 평균 퍼가, 이 피어그룹의 퍼가 뭐 한 20배를 받더라. 외국 기업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2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는 줘야 되지 않을까, 멀티플을. 야, 그럼 15배를 받는다고 치면 주가가 얼마 가야 돼? 3,000원 가는 거야. 적정 주가 3,000원 되는 거야. 날라가는 거지. 왜? 지금 1,000원이니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퍼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과거 퍼 의미 없다. 다만 과거에 얘가 몇 배 정도를 받았었는가, 과거에 얘가 몸값이 얼마 정도 됐었는지는 파악을 해야죠. 과거에 꾸준히 5배를 받았던 기업이, 아니 10배 정도 받았던 기업이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부터 엄청난 어떤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기존에 받았던 퍼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예상 실적을 밑에다 넣고 하면은 올해 주가가 얼마 나올지가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이해되신 분들은 7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이해되셨으면 7번 눌러볼게요.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완전 개꿀팁이죠? 그죠? 오늘 엄청난 꿀팁이에요. 진짜. 이 유튜브가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해되신 분들 7번. 재밌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 평소에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매매를 하셨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퍼에 대한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 갑니다. 다음 단계 갑니다. 다들 이해하셨나봐요. 다 똑똑한 분들만 오셨어. 좋아요. 드디어 이제 위메이드 이제 얘기해보자고. 얘기해보자고. 자, 보자. 참고로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2-3개월 이상 급등세를 유지하다가 실적이 미스하면 개박살 난다고 했었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거에 지금의 리더스 코스메틱. 얘가 옛날에 그랬어요. 오늘 하한가 갔는데, 오늘 하한가 왜 갔냐? 관리 종목 지정으로요? 예전에 얘가 이때 보세요. 얘 화장품 대박이었어, 실적이. 연 단위로 봤을 때요, 1년에 22억을 벌어들이던 애가 그때 중국의 마스크팩 수출이 대박이 났었거든요. 마스크팩? 여성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13년에 22억을 벌었어요. 그때 산성 PNC였어. 산성 LNS였나? 아무튼 산성 PNC였나 그랬을 거예요. 과거에 테마주였어요. 잡초 같은 거랑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화장품 회사로 딱 변신을 하더니만은 2013년에 22억이었는데 14년에 220억. 몇 배? 10배. 220억을 번 거야. 그 다음에는 340억을 벌어요. 어마무시한 수치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근데 실제 꺾이기 시작을 하죠. 시장에서는 계속 성장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성장세가 꺾인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나락으로 가는 거야, 나락. 이게 실적 급등주들의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실적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 날아가다가 꺾인다 싶으면 밀려버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뭔 소리야? 실적이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은 지금 흑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이 좋다라는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흑자 전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강의해야겠다. 잠시만. 지금 컨텐츠를 준비해야겠네.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구나. 잠시만요. 유튜브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해야겠어. 잠깐만. 유튜브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할게요. 커리큘럼에서 퍼와 실적 한번 제가 이거 날 잡아서 제대로 한번 좀 깊게 파볼게요. 네. 실적이 좋다라는 기준이 무조건 흑자 전환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흑자 전환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항상 실적을 보실 적에는 컨센서스를 같이 보셔야 돼요.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치. 왜냐면 주가에는 시장의 예상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이 됐는데 컨센서스 대비 못 미치면 주가는 급락을 하는 것이고,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게 되면 주가는 추가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 리더스 코스메틱이가 빠졌던 이유는, 자, 분기별 실적을 잠깐 보실 텐데 과거에 잘 보세요.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근데 한번 꺾였죠. 언제? 2분기 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해요. 보이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2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나온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는 8월 달에 나오죠. 그러니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나오고요. 일반적인 코스닥 종목들은 주로 8월 달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꺾였는데 주가가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느냐? 정확하게 6월 달 찍고 7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았던 거죠.
2분기 실적이 미스가 날 것이라는 거를 2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정보가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6월달부터 2분기가 여러분들, 자 1분기는 1, 2, 3이고 2분기가 4, 5, 6이잖아. 그죠? 2분기 실적이 대충 이제 집계가 되어갈 때쯤부터 해가지고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작살나죠. 이제 성장은 끝났다. 많이 해먹었거든. 작전주였었고, 작전이나 마찬가지죠 뭐. 공공연한 작전주나 마찬가지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합작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완전 작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탕 해먹고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급성장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한번 해먹고 나올 수가 있다. 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경우에, 잘 들으세요. 국민주죠? 삼성전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을 때가 이때예요. 2017년도. 잘 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17년도에 영업이익이요, 거의 따블이 나요. 이런 초대형주가 이게 쉽냐고.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거의 따블이죠. 16년도 대비 17년도가 16년도에 와, 얘가 29조인가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29조 맞죠? 29조였었는데 17년도에 53조 정도를 벌어요. 이런 대형주가. 그래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8년도에는 주가가 왜 빠졌을까? 17년도에도 좋았고, 보시면은 18년도에도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분명히 플러스가 났잖아요. 근데 왜 빠졌을까? 아시는 분? 왜 빠졌을까요? 개미들은 이거 이해 못하죠. 아니 무슨, 왜 빠지는 거야? 분명히 17년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왜 빠지는 거야? 실적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해하는데 실적이 플러스가 났잖아. 왜 빠지는 거야 대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주가를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를. 자, 17년도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정신없죠? 빼고 볼게요 이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단 말이지. 18년도에는 분명히 17년도보다 플러스가 났어.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보통 개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빠지는 거야? 자,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루이스님. 네, 증가율이 적어서요. 제가 원했던 정답과 아주 근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큰 기업이 이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이제 뭐 100% 가깝게 7, 80% 이상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쉽게 있는 일이 아닐 뿐더러 그런 성장이요 2년 연속 유지되는 건 더더욱더 어렵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특정 기업이 사업이 너무나 잘 돼. 근데 그게 1년도에는, 초년도에는 대박 칠 수 있는데 그 다음 년도에도 그 상승률이 이어지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어느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증가율은 둔화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과거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막 7%, 8%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 이상 나올 때 있었잖아. 맞죠? 근데 그거는 과거일 때 그런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본격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장률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럴 때 있었었죠. 일정 궤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증가율은 둔화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의 매력이. 주식시장에서는요, 항상 성장을 염두에 둬야 돼요. 성장. 과거 대비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17년도에 폭등을 했었는데, 이미 이때 제가 그 당시에 리딩을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정도의 상승률이 다음 연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걸 꼭지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꼭지였어. 실제로.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성장률, 증가율, 이익 증가율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뭐 대충 어떤 퍼에 대한 개념은 다들 잡으셨을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위메이드 보자. 자, 위메이드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위메이드 이번 4분기 실적에 영업이익이 763억이었어요. 자, 위메이드
21년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760억대.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했던 4분기 실적은 위믹스를 유동화하면서 나온 실적이 포함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보니 실제 영업이익은 285억 정도더라. 자, 실제 발표된 영업이익은 토탈, 제가 여기에 올려놨었죠. 이렇게 캡처해놓은 거 그대로 적어드리면은 2,540억. 하지만 그중 금융손익, 이거 이제 위믹스 유동화에 따른 금융손익이 2,255억이라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 285억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함. 즉, 컨센 760억 대비 어닝 쇼크가 나온 것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고.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걸로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보세요. 이 순이익을 퍽값을 구할 적에 주가를 EPS로 나누는데 이것은 곧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분자 분모에다가 주식수를 곱해주면은 똑같 이거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연결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 기업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여기 연결 기업이에요. 연결. 그죠? 네.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적에 여기 보시면 지배주주 순이익이 나오죠. 이걸로 이제 순이익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에 과거 실적은 됐고 이제 2022년도의 예상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컨센서스인데 현재 컨센서스는 작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참 위메이드가 잘 나갈 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컨센서스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한참 전망치가 좋을 때에 위메이드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났는데 위메이드가 미르포 글로벌이 대박이 났어. 이제는 P2E 시대야 하면서 막 이제 시장에 메가 트렌드가 됐어요. 다들 막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때 나왔던 컨센서스가 이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특히 위메이드 지금 보유 중이신 주주분들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뭐야 이거? 이게 나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근데 이제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은 영업이익이 3,300억에 지배주주 순이익은 2,400억을 찍었어요. 대략 계산해보면은 73% 정도 나와요, 이게. 계산해보면은 보세요. 그죠? 73%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계산해보는 거죠. 올해 예상 순이익의 영업이익의 73%다. 그럼 이제 공식을 갖다가 만들어 놔야 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엑셀 보시면은 자, 지배주주 순이익 22년도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 영업이익 73%. 제가 해놨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22년 예상 영업이익 필요합니다. 22년 1분기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몰라요. 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오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자, 참고로 21년 4분기 영업이익이 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21년 4분기 얼마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아까 285억 정도 나왔었죠. 285억.
그죠? 네. 맞죠? 이게 285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위메이드가 올해 2022년도에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믹스라는 플랫폼에 온보딩 되는 게임 수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즉 플랫폼 관련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근데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과연 몇 프로 정도 성장할 것인가 분기별로.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최소 일단은 이 285억보다는 저는 높게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시작을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그냥 1분기 때에 이거를 자 1분기는 300억부터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300억부터 한번 넣어보자고. 대충이에요. 어차피 지금 그 누구도 몰라. 애널리스트도 알 수 없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300원 넣어보자. 2분기 때는 자 10% 성장. 300억이 됐구나. 한글이라서 안 되는구나. 330억. 10% 성장을 한 거죠. 네. 온보딩 되는 게임이 늘어날 거니까. 근데 다만 여기가 우리가 그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미르포의 글로벌의 성장이에요. 미르포 글로벌이 과연 계속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신규 런칭될 게 있죠. 네, 뭐더라? 까먹었다. 새롭게 런칭할 게임이 하나 있는데 미르 M인가? 잠시만. 미르 M이었나요? 미르 M 맞구나. 미르 M. 미르 M이 또 새롭게 출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신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것도 P2E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르포의 매출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런칭한 미르포가 또 약간 캐리를 해줄 수가 있어.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일단 저는 분기별로 조금씩은 성장한다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는 1분기 대비 10% 올라갔고요. 맞죠 여러분? 10%면은 뭐 제법 괜찮게 점수를 준 거거든요. 네, 그죠? 그 다음에는 380억 정도 15% 줬어요. 15% 대충. 네, 15% 줬고 그 다음에는 4분기 때도 그냥 15% 줘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430억 정도 나옵니다. 430억 7억 5억 7억 정도 나와요. 네, 이걸 한번 이제 계산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토탈을 계산해보게 되면은 자 300억에다가 330억에다가 380억에다가 437억이에요. 그러면은 토탈 얼마 나와요? 1447억이 나오죠? 네, 계산해봅시다. 이렇게 탑은 예상치 지면 토탈 1447억입니다. 아까 제가 지배주주 순이익은 영업이익의 73%라고 그랬잖아요.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제 1447억에서 73% 해보는 거죠? 계산해보겠습니다. 7 곱하기 0.73 해보겠습니다. 얼마예요? 여러분들 1056억이 나오죠. 네, 1056억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1056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다 됩니다. 보십시오. 1056억이죠. 네, 이 정도 나와요. 자, 오늘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오늘의 주가가 95,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을 대입을 했을 때에 현재 퍼는 30배가 나오는 30배.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퍼가 30배가 나오는 거예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왜? 다른 게임주들 몇 배 받고 있다고요? 지금 13배에서 15배 받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실적이 또 빠진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13배, 15배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받던 프리미엄은 못 받아요. 작년에는 막 한참 진짜 게임주들 괜찮았었죠. 메타버스에다가 뭐 P2E에다가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야, 이 정도면 멀티플을 15배 뭐 20배 주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몇몇 대표 기업들 실적이 빠그라지면서 안 좋아지면서 예전처럼 몸값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위메이드는 게임사에서 이제는 플랫폼 업체로
그 뭐예요, 전환되는 과정이잖아요. 정말 유의미한, 아주 저는 여기에 정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정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게임주들보다는, 게임 개발업체들보다는 저는 좀 더 밸류에이션을 좀 더 좋게 줘야 되지 않느냐, 멀티플을 좀 더 높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펄을 20배로 보려고 해요. 20배. 적정 펄을 20배로 좀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펄은, 적정 멀티플은 20배로 가정, 네, 적정 멀티플 20배로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들 모르죠. 미르포를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봐야 돼요. 일단 미르 M이 또 있으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생각하는 저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적정 멀티플을 20배로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20배는 시총을 뭘로 나눈다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시가총액을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은 지배주주 순이익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되시죠? 적정 주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계산해봅시다. 물 좀 마시자. 목 아파. 야, 오늘 방송 되게 오래 했다. 진짜 역대급인 것 같은데? 새벽 1시까지 간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목 아파. 목 너무 아프다. 진짜 목 아프네.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목을 좀 과하게 썼어요. 아우. 자, 무리 좀 했어요. 오늘 목이 좀 아프네. 보통 이렇게 좀 강의를 빡세게 한 다음 날은 목이 확실하게 좀 칼칼해지고 많이 아파요. 네, 그게 좀 있어요. 그래도 재밌네요. 많이들 참석해 주셨고, 지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와, 주무시러 가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법 제법 지금 많이 남아 계시거든요. 지금 감동인데? 감동인데요? 야, 감동이다 진짜로. 자, 잘 듣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적정 멀티플을 이제 20배로 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자. 여기서 어디 갔어? 됐니? 네. 자, 20배는 지금의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이 얼마였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1056억이었었죠, 그죠? 1056억입니다. 이게 1056억.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적정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맞죠, 여러분들? 적정 시가총액. 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구하면은 거기서 주식수 아까 있었잖아요. 이 주식수. 시가총액을 주식수 나누면은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계산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적정 주가가 형편없어요, 지금. 지금 오늘 얼마라고? 오늘 종가가 95,800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제가 어제 그저께도 위메이드 영상을 찍었을 때에 뭐죠? 아무래도 위메이드 주주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좋아요가 거의 100% 아니면 90한 5%, 7% 나오거든요. 좋아요가. 근데 위메이드 영상 보니까 싫어요가
싫어해가지고 막 달리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위메이드 주주분들이 아니실까, 주주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좀 그분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합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냉정하게 팩트 폭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장기관점으로 장밋빛 전망만 계속 막 주장하면서 야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되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라고. 저도 되게 좋게 봤는데 이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돼. 진짜 주의하셔야 돼. 야, 적정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지금 3조자 2조. 적정 시가총액이 2조가 나와요. 2조가 여러분들. 와, 이건 좀 어떡하냐? 지금이 3조 1,900억인데 맞지? 계산해보니까 봐봐, 3조 1,900억이잖아요. 근데 적정 시가총액이 2조대가 나오거든? 충격적인 결과인데 어떡하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2조가 나와.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적정 시가총액이 2조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떡할 거야? 자, 지금 적정 시가총액, 그러니까 적정이라기보다는 예상 22년 적정 시가총액인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20 곱하기 요거잖아요. 네, 심각해. 보세요. 거의 지금 앞으로 한참 빠져야지 적정 주가라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변수가 많아요. 그죠? 변수가 많아요. 미르4가 정말 꾸준하게 정말 잘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미르M이 대박 칠 수도 있고요. 온보딩 하는 게임들이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하지만 무조건 야 좋게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인 것이고, 일단은 이런 실적 전망치를 예상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거는 진짜 지금 그 적정 주가는 얼마냐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인데요. 적정 주가는 아이고, 네, 63,300원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주식수 나누는 거잖아. 대충 63,000원 나오는 거예요. 대충. 맞죠? 대충. 만약에 그러면은 제 가정이 틀려서 22년도의 이 실적이 여러분들 1,400억이 아니라 정말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한 2,000억을 찍었다고 쳐봐. 2,000억. 좋아. 2,000억 찍었다고 치자. 2,000억 여러분들 알겠죠? 2,000억을 찍었다 칩시다. 네. 그럼 요거는 잠시만요. 자, 이거를 자 2,000억을 찍었다고 쳐볼게요. 잘 들으세요. 2,000억. 자, 여기다 2,000억을 넣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여기다가 정말 잘 줘서 1,440억이 아니라 2,000억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8만원대가 나와요. 그러면 8만원대 나와. 지금 별로 차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이 2,000억 정도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정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정 멀티플 20배일 때입니다. 20배일 때.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현재 우리 위메이드가요, 현재 그 최근에는 뭐 지수도 빠졌고 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인데, 과연 이제 적정 멀티플이 몇 배일 것이냐. 참고로 지금 NC소프트 대장격이었던 NC소프트가 작년 실적 대비입니다. 작년 실적 대비 펄을 보게 되면은 얘가
보십시오. 20배예요. NC소프트가. 작년 실적 대비입니다. 요거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14배를 받고 있어요.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건 많이 빠졌으니까. 예. 과거에 NC소프트가 받았던 퍼값을 볼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연단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과거에 얘가 몇 배를 받았었나 펄을 보게 되면요. 과거 펄은 보세요. 20배. 보이세요? 어디 갔니? 여기 나오잖아요. 20배, 20배, 30배까지 받았던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는 정말 얘는 그 게임 업계에서의 굴지의 대장주였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충분히 그럴만해요. 연단위 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 개발 업체였는데 얘는 워낙에 뭐 부동의 1위였었잖아요. NC소프트가. 이 정도 받아왔던 거죠. 그럼 다른 게임 개발 업체 볼까요? 다른 게임 개발 업체 잘 보세요. 조이시티를 보자. 얘는 이제 중소 개발사가 되겠는데 과거에 얘는 펄을 몇 발을 받았었나? 얘가 조이시티가 적자가 날 때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네요. 적자를 안 받을 때는 40배 받은 적 있어요. 40배. 작년에 주가 한참 올라갔었을 때. 이거는 제외하고 봅시다. 꾸준히 실적이 나왔던 게임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 가만 있어봐. 썬데이 토즈가 실적이 나왔었나 계속.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던 애들이 보면은 자 얘를 보니까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한 15배 전후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60배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일회성인 거죠. 네. 그래서 중소형 개발사들 경우에는 한 15배에서 20배 사이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펄어비스 볼게요. 맞아요. 펄어비스도 중요하죠. 펄어비스 보시게 되면은 얘도 약간 좀 대장급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도 18배, 15배 받네요. 그죠? 네. 작년에 주가가 이제 메타버스 도깨비 효과로 인해서 좀 올랐을 때는 30배를 받았고요. 도깨비 효과로. 맞죠, 여러분? 네. 펄어비스의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펀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12M. 이게 12개월이에요. 12개월 퍼. forward EPS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과거 퍼고, 여기 이게 이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입니다. 20배.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다르게 가정해보자. 플랫폼 업체니까 제가 아까 펄을 20배 준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올해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적정 멀티플을 25배로 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25배를 줘볼게요, 여러분. 25배. 그러면 적정 주가는 79,000원. 그래도 얼마 안 올라가는구나. 네. 25배를 주면은 79,000원 나오네요. 어디까지 예상 실적일 기준으로 봤을 때긴 한데, 25배 많이 준 건데, 그죠? 많이 준 건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 아무튼, 관건은 뭐다? 앞으로의 실적입니다. 네. 위메이드는 올해 1분기 실적 있죠? 올해 1분기 실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온보딩이 이제 막 시작된 거거든요. 온보딩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이 온보딩에 대한 어떤 결실, 그게 1분기부터 서서히 나오겠죠. 솔직히 한 2분기, 3분기는 돼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1분기는 우리가 실적을 숫자가 얼마가 찍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아직은 설레발이야, 솔직히. 그죠? 네. 그래서 위메이드 주주분들은 일단 당장은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는 좋진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보시면은 여기 차트가 저점이 깨진 상태에서 오늘도 꼬리가 없이 마감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저점은요, 네,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위메이드의 매수 타이밍은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요, 개인적으로 저는 77,000원 언더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빠진다라면, 빠질 거다가 아니라 빠진다면 전 77,000원 밑으로는 사볼만 하지 않나. 아직 241선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보는 가격대는 77,000원 언저리입니다. 그 밑에 이거 언더로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면은 좀 이때쯤이면은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 저점 매수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게 되면 제가 무료방에도 사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하게 되면 무료 회원님들께도 제가 한번 매수 사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받아도 돼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77,000원이면은. 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고점에, 근데 문제는 이제 막 고점에 물려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 한참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면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미르M이라는 신작 게임이 런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런칭 일정이 정확하게 잡히는 거 확인해줘야 됩니다. 언제 잡히냐? 이거 뉴스 나왔나? 미르M 혹시 뉴스 나왔나요? 아직 일정 안 잡혔죠? 있을까? 뉴스상에서 보면은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애매하네요. 그죠? 미르M을 검색해보니까 상반기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몇 월이다 뭐 이렇게 1분기다 2분기다 심지어 1, 2분기 얘기도 안 나왔어요. 상반기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요, 미르M, 뱅가드앤 베가본드가 미르4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그렇게 뭐 답변을 하긴 했대요. 맞죠? 미르M은 미르4에다가 NC소프트의 리니지아 같은 스타일을 입힌 게임이라고 했는데 글쎄 뭐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것이고, 여튼 이게 조금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1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1분기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느낌이, 그죠? 구체적으로 조금 얘가 언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나온 걸 봐서 이거 살짝 좀 애매하다. 살짝 애매하네요. 네. 여튼 만약에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잡히게 되면 그때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77,000원까지의 지금 가격은 몇 프로 남았냐면 오늘 958이고 77,000원까지는 지금 대략 19% 남아있어요. 무조건 빠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안 빠질 수 있어요, 당연히. 네, 안 빠질 수 있고, 저는 여기까지 빠지면은 매수 한번 고려해보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주분들 계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대응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가격은 손절할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손절할 가격은 아니고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다.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조심스럽고 애매하네요. 네. 왜냐면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진짜 제 예상대로 실질까지 가게 된다라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자리가 되는 건데 기존보유자 입장에서는 반등이 나오면은, 만약에 저는 그래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여기까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77,000원 만약에 찍잖아요.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여기 한 11만원 최소 11만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바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은 77,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스윙으로 봤을 때 11만원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최소. 아무튼 뭐 그 정도까지만 저는 위메이드에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좀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 재미있었습니까? 녹화는 여기서 끊을게요. 그리고 다시 또 찍겠습니다. 지금 위메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녹화를 한번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야, 이 방송만 벌써 53분을 했네. 와, 엄청나게 오래 했다. 대박. 자,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우리 투콩게임 무료 카톡방에 꼭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